LA 카운티의 오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9,473명을 기록했습니다. 양성 판정률은 14.5%를 돌파해 이달 초에 비해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이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최근 하루 평균 200여 명의 유권자가 등록하고 있지만 19대 대선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법무부 차관보에 LA 출신 한인 검사가 지명됐습니다. 연방법무부 동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하고 법무차관 수석 보좌관을 역임한 피터 현 검사입니다. 현 정부지로 치솟던 미국의 집값이 2달 연속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름폭이 조금씩 줄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한이 만료된 여권을 소지한 미국인들의 입국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올해 1월 이후 기한이 종료되는 여권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한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여전히 등록률은 저조합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사상 최다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도 역대 최다치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먼저 한세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성탄절을 기점으로 주춤했던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의 신규 확진자는 17만 9,807명으로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 25일의 10만 4천여 명보다 7만 5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영국도 신규 확진자가 12만 9,471명으로 지난 24일의 12만 2천여 명을 나흘 만에 넘어섰습니다. 가파른 확산세 원인은 오미크론 변이였습니다. It is growing fast. We think some 90% of cases now across England are this new Omicron variant. So it shows you just how quickly it has spread.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이탈리아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7만 8,313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5일 기록한 최고치 5만 4천여 명을 2만 명 넘어선 수치입니다. 미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집계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주 전보다 배 이상 늘어난 24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1월 기록한 최고치 25만 1천여 명에 근접한 겁니다. Look, there is no federal solution. This gets solved at a state level. 블룸버그는 27일 기준 전 세계에서 149만여 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돼 지난해 12월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연말 연초 이동량 증가와 맞물려 더 빠른 확산세를 보일 수 있다며 통행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섰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가격리 기간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최근 커지고 있습니다. CDC가 격리 기간을 줄였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건지 김종원 특파원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부터 사흘간 3,000편 넘는 항공편이 취소된 미국에선 오늘도 1,000편 넘는 항공기가 결항했습니다. We got stuck on the tarmac for like 2 hours because they didn't have a gate pass. So we're waiting on the tarmac for about 2 hours. 코로나의 확산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조종사와 승무원이 늘었기 때문인데 병원을 비롯한 다른 기관들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Our hospitals in some places are going to get overrun, but in terms of equipment, both in terms of equipment and staff. 결국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절반인 5일로 단축했습니다. 감염 5일 뒤부터는 전파력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If you are asymptomatic,
and you are infected, we want to get people back to the jobs, particularly those with essential jobs, to keep our society running smoothly. 다만 격리 해제 후에도 5일간은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국도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2번의 PCR 검사에서 음성을 받으면 격리를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심각한 인력난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할수록 격리 기간은 단축할 수밖에 없는 다소 아이러니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 이면엔 백신으로 인해 확진자가 늘어도 지난해처럼 심각한 상황으로 가진 않을 것이란 자신감도 엿보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독감도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셧다운이 되면서 독감 발병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독감 입원율이 증가했고 이미 2명의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올해 유행 중인 독감은 노인과 어린이에게 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독감 백신 접종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오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9,473명을 기록했습니다. 양성 판정률은 14.5%를 돌파해 이달 초에 비해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원 환자율도 일주일 새 30%나 늘었습니다. 보건국은 우려스러운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로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최근 LA 총영사관에서는 유권자 등록 수가 하루 평균 200여 명에 이르는 등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해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 고작 열흘 남짓 남긴 재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 LA 총영사관은 오늘까지 모두 4,500여 명이 신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영구명부에 등록된 유권자 2,100여 명을 더하면 모두 7,600여 명 정도입니다. 최근 온라인 등록이 하루 평균 1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숫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100 단위로 상당히 좀 일일 등록 숫자는 좀 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감에 임박하면서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권자 총수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저조하다. 그래서 모두 13,000여 명이 등록한 지난 19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비교해 60%에도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유권자 등록이지만 정작 투표가 힘든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외선거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공관이나 추가 투표소 한두 곳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본국 대통령 선거도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현재 계신 교민 여러분께서 던지는 한 표가 굉장히 큰 무게와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법이 개정되면은 추가로 설치될 투표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이외 추가 투표소 설치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유권자 등록 마감일까지는 대형 교회 등을 직접 찾아가는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1월 2일 날에는 나성 영락교회와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저희들이 유권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고요. 1월 7일 날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그때 마지막 순회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제20대 대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다음 달 8일 마감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은 78만 3천여 명으로 미국 전체에 거주하는 한인 중 29%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국가별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한인 중 62%는 시민권자, 17%는 영주권자, 그리고 유학생은 0.9%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미 지역의 한인은 2년 전보다 3% 정도 증가했으며 북미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법무부 차관보에 한인 검사가 지명됐습니다. 연방법무부 동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하고 법무차관 수석보좌관을 역임한 피터현 검사입니다. LA 출신이기도 한 현 내정자의 인준 절차는 내년 초 진행될 예정이며 그때까지 차관보 대행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네, 마스크를 오랜 시간 쓰다 보니 마스크 안에 장치를 두거나 귀 보호대 같은 것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장치들 중에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오랜 시간 쓰고 다니다 보면 습기가 차거나 귀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 마스크가 얼굴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마스크 가드나 귀를 아프지 않게 하는 이어가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귀가 아프지도 않고 좀 푹신푹신하고 좀 자국도 안 남고 이러는 것 같아서 오래 마스크를 착용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꼭 착용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하지만 마스크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오히려 방역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F94 보건용 마스크에 마스크 가드 10종류를 덧대어 시험했더니 8개 제품이 유해 물질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 제품은 외부로 공기가 기준보다 많이 샜고 2 제품은 턱과 코 부위에 틈이 크게 발생해 아예 시험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일부 귀 보호대에서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10개 제품 중 한 제품은 금속 단추에서 기준보다 2배가 넘는 수치의 니켈이 나왔고 다른 한 제품의 경우 인조가죽끈에서 안전 기준을 넘어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유해 물질이 검출된 2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 환불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마스크 액세서리의 안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미국의 집값이 2달 연속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름폭이 조금씩 줄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영웅 기자입니다.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의 주택가격. 하지만 최근 가격 상승폭이 2달 연속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주택가격 지표인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10월 지수는 지난해 같은 날보다 19.1%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지만 지난 8월의 19.8%와 9월의 19.5%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됐습니다. 일부에서는 가격 상승폭 둔화가 과열된 주택시장이 식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S&P 다우존스 지수의 크레이그 라자라는 주택가격은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상승 속도는 줄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10월 전국 10개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 지수는 17.1%, 20개 주요 도시의 가격 지수는 18.4%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지난 9월보다는 상승세가 다소 꺾인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가격 상승폭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기한이 만료된 여권을 소지한 미국인들의 입국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기한 만료된 여권을 사용해 귀국하는 미국인들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내년 3월까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절차가 지연되면서 해외에서 여권이 만료된 미국인들이 많아지자 내려진 조치입니다. 대상 여권은 올해 1월 이후 기한이 종료되는 경우로 한정됐습니다. 네, 최근 한국 영화 군함도가 미국 넷플릭스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죠. 군함도처럼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의 강제 노역이 이루어졌던 곳을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광산. 일제강점기 1200여 명의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해 위험성이 높은 갱내 작업을 시켰던 곳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한 후엔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활용됐습니다.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가 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년 2월 1일까지 유네스코에 정식 추천서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추조가조 주한 일본 대사관 공보문화원장을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2015년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에 등재할 당시 강제 노역의 역사를 알리기로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강제로 노역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서술 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적 외교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에 올라 있어 불리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는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의 심사와 권고를 거쳐 오는 2023년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최근 중국 항공모함이 일본 남쪽에서 훈련을 벌이면서 일본도 항모를 급파했습니다. 두 나라 간 항모 맞대응은 처음 있는 일인데 타이완과 동중국해에서의 중국과 서방 진영 간 대치에 이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우리 합참격인 일본 통합망료 간부는 지난 15일 중국 랴오닝 항모 전단이 일본 남부 오키나와 섬 옆을 통과했다며 항모 이즈모를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흘 뒤 랴오닝 항모 전단이 동남쪽으로 300km 이상 이동하자 이즈모가 뒤를 쫓았습니다. 이즈모는 지난 25일 랴오닝 항모 전단이 오키나와 섬을 지나쳐 북쪽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따라붙었습니다. 통합망료 간부는 랴오닝 함재기의 이착함 훈련을 근접 촬영한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항모의 첫 맞대응이 벌어진 겁니다. 中国艦艇および、艦載機による活動はですね、非常に急速に活発化しております。 중국과 일본 항모의 이례적 신경전은 타이완 이슈로 촉발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일본은 타이완 동쪽 230km 거리의 이시가키 섬에 중국 공격도 가능한 미사일 기지를 세우고 있고 다음 달엔 타이완 유사시 미일 공동 작전 계획 수립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緊急事態に際し、自衛隊と米軍がより緊密に連携して適切に対応できるように共同計画を策定・更新することとしています。 앞서 지난 10월엔 미국, 영국, 일본 항모 전단이 동중국해에서 최초로 연합 훈련을 벌이자 중국이 군용기 출격으로 맞선 바 있습니다. 일본의 대중국 압박 편승은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의 일원인 우리에게 군사적, 외교적 기여에 압력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일본 서쪽과 북부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하루에 1m 넘는 눈이 내려 쌓인 곳도 있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에 걸쳐 일본 효고현 북부와 시가현 등 서일본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효고현 아사고시에는 어제 하루 71cm가 넘는 눈이 내려 관측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폭설의 영향으로 교토와 효고, 시가현 일대 1,5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일시 중단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효고현 북부 효노센 산에 올랐던 등반객 5명이 120cm가 넘게 온 눈에 하산길이 막혀 조난당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일행 중 4명은 눈길을 뚫고 이동하다 경찰 헬기에 발견돼 구조됐지만 60대 남성 1명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폭설은 아오모리와 니가타현 등 일본 북부 지역의 동해 연안에 집중됐습니다. 아오모리현 일부 지역에서는 12월 하루 적설량으로는 37년 만의 최고치인 111cm를 기록했습니다. 職場の事務員さんに全部手伝ってもらったので楽しましたけど昨日から大変です。 군마현 산간에 1m 50cm,
나가노현 일부 지역에도 1m 가까운 눈이 쌓여 일부 국도의 통행이 금지됐고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모레부터 새해 첫날에 걸쳐 동해연안의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폭설이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한국 지리산에서는 반달곰 번식을 위해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다양성을 위해서 러시아에서 반달곰을 들여오기도 했는데 이 어설픈 계획으로 삐걱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리산의 한 숲속입니다. 반달곰이 먹이를 찾는 듯 어슬렁거리고 나무에 올라 놀기도 합니다. 이 수컷 3마리와 암컷 1마리는 지난해 12월 초 러시아에서 들여온 야생곰들입니다. 야생 방사용 훈련장에 머물던 반달곰들은 지난달 중순쯤 번식과 생태교육용 곰들이 있는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환경부가 원래 야생 방사를 위해 들여왔는데 지리산에 반달곰이 이미 많아 먹이 경쟁이 치열하다는 등의 이유로 방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검토하는 동안 1년이나 지나 방사 시기도 놓쳤고 결국 번식용 사육곰으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반달가슴곰이 성체가 되는 게 4, 5년생 이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번식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반달곰 도입은 지난 2016년 시작됐는데 2019년까지 들여온 11마리는 대부분 지리산에 방사됐습니다. 현재 지리산의 반달곰 개체 수는 74마리. 추가 방사가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첫 방사가 이뤄진 뒤 손자곰의 후손인 4세대까지 태어나 유전 다양성을 위해 다른 개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건축 교배를 했을 때 종의 생존에 문제가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재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야생곰 방사 계획이 어설픈 계획으로 삐걱대면서 연계된 백두대간 반달곰 복원 사업도 차질을 빚을까 우려됩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LA시 정부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대로 폐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올해 방치할 경우 화재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전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 오는 31일까지 추위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오는 31일까지 우드랜드 힐즈와 버뱅크, 포모나, 산타클레타밸리와 랭캐스터 등 지역에 체감온도가 화씨 32도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추운 날씨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LA시 위생국과 소방국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녹색 쓰레기통에 버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정부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오래 방치할 경우 화재 위험이 크다며 녹색 쓰레기통에 트리를 버리거나 지정된 소방서에 트리를 가져다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퀸즈에서 활동해온 40대 한인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 정지를 당하고도 교통사고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퀸즈 검찰은 플러싱 최모 변호사가 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44차례에 걸쳐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62만 달러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는 자격이 정지됐지만 변호사이드라며 합의금을 가로챘다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5년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지역 3곳과 필라델피아 출장소 등 총 4곳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 투표소가 확정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은 맨하탄 공관 투표소와 퀸즈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 봉사센터, 뉴저지 한인회관, 그리고 필라델피아 출장소 등 4곳에서 투표소를 운영하며 사전신고 신청자에 한해 내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버렛 한인 그로서리 업주를 살해한 용의자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스노우미 시버버는 지난 2019년 4월 22일 밤 10시쯤 에버렛 브로드웨이에 있는 한인 그로서리에 침입해 업주인 안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미켈럽 잔슨에게 1급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새해를 앞두고 대대적인 불법 운전 단속이 벌어집니다.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팬데믹 기간 음주운전과 마약운전 등 각종 불법 운전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CHP와 LAPD 등은 모든 수찰 인력을 동원해 단속을 벌인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